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구의 정석, 배구의 신쌤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쌤이 배구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3시간 동안 배구란 무엇이고, 그리고 배구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과 기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쌤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부터 무엇을 배울 거냐면, 일단 배구는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몇 명이 하는 운동이며, 포지션은 각각 무엇이 있고, 배구의 기본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의 영원한 캡틴 김연경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도 열심히 배구에 대해서 배우고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배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왼쪽에 보이는 윌리엄 모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노란색 글씨로 쓰여 있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윌리엄 모건은 미국에 있는 YMCA 체육 지도자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체육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윌리엄 모건이 다 함께 즐기면서도 몸싸움이 없고 신사적이면서도 운동량이 그닥 심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만든 게 이 배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인제 5명이서 21점을 먼저 낸 사람이 팀이 이긴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규칙이나 규정 등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1920년 무렵에는 6인제 그리고 15점제 그리고 로테이션, 자리를 선수들이 한 칸씩 바꿔가면서 하는 규칙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시행이 되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6인제는 25점제, 그리고 마지막 5세트에는 15점제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배구는 몇 명이서 하는 운동일까요? TV에서 봤을 때는 6명이서 하는 운동이었는데 학교에서나 또는 친구들이 할 때는 9명이서 했던 게 보거나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마추어 배구와 프로 배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프로 배구는 정말 프로 선수들, 배구 선수들이 하는 것을 프로 배구라고 하고 아마추어 배구는 학생들 그리고 성인 생활체육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인원수를 어떻게 나누냐? 원래 배구는 6명이서 하는 종목입니다. 해서 프로 선수들은 6명이서 하는 규정을 원래대로 따르고 아마추어 배구에서는 6명이서 배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하기를 바란다. 해서 9명으로 숫자를 늘려서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원래 배구 규정을 따르는 게 아마추어에서도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점점 아마추어 배구 대회에서도 이 6명의 규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트 안에서 6명 6인제와 9인제가 각각 어떻게 선수들이 배치하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주황색 코트가 우리 배구장에 가면은 실제로 이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색깔로 돼 있어요. 이게 규정이고요. 자, 가운데 네트가 있고 흰 색깔이 어택 라인이라고 해요. 이것은 나중에 쌤이 6인제 공부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서브 라인, 우리가 뒤에서 서브를 넣게 되는 라인이 있어요. 자, 그 전에 배구 코트는 각각 가로 세로 9m 9m 그리고 9m 9m 해서 가로 18m, 세로 9m 그리고 네트부터 어택 라인까지는 3m, 어택 라인부터 서브 라인까지는 6m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세요. 자, 먼저 6인제. 6인제는 어떻게 서냐? 앞에 3명, 뒤에 3명, 어택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3명, 3명 자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9인제는 9명이서 바둑판처럼 똑같이 3명, 3명, 3명 이렇게 간격을 두고 서시면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게임을 할 때 9인제로 시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9인제 9명 자리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배구 포지션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배구 포지션은 사실 다 똑같은데 6인제와 9인제에서 살짝 차이가 있어요. 먼저 6인제에서는 세터,
센터, 레프트, 라이트, 리베로 이렇게 5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그럼 포지션이 5개고 6인제면 한 포지션은 모자르지 않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필요 전략에 따라서 센터가 2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레프트가 2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른 뭐 라이트나 리베로 센터가 2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팀의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5개의 포지션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른쪽에 쌤이 설명을 막 섞어놨어요.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짝짓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일시 정지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 해보셨죠? 이제 쌤이랑 같이 한번 짝을 지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세터. 네, 세터는 볼 배분과 팀의 작전 지시를 하는 코트 내 사령관이다. 가 세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여러 공격수들에게 사인을 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상대편의 위치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주는 코트 안에서의 감독,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구는 세터 노름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배구의 꽂힌 포지션입니다. 자, 그럼 센터는 뭘까요? 센터는 미들 블로커라고 불리면서 키가 가장 큰 선수가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미들 블로커라고 불리는 만큼 블로킹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며 속공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예요. 자, 그럼 레프트는 윙 스파이커라고 불리면서 오른손잡이가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이 레프트는 공격도 굉장히 잘해야 하지만 수비도 잘해야 하는 팀의 에이스가 주로 하는 포지션이에요. 자, 그럼 라이트는 뭘까요? 레프트가 왼쪽에 서는 선수면 라이트는 오른쪽에 서는 선수겠죠. 네, 그래서 아포짓 스파이커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아포짓이란 레프트 선수와 서로 반대 마주보고 있는 선수다 해서 어포짓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포짓 스파이커라고 불려요. 그리고 레프트와 반대로 왼손잡이가 유리한 포지션이지만 왼손잡이 선수들이 많지 않은 만큼 오른손잡이 선수들이 라이트 자리에서 많이 연습을 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베로. 리베로는 수비 전문 선수라고 해서 수비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맞는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이 리베로 선수는 서브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가 굳이 크지 않아도 탁월한 수비 능력만으로도 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이 리베로입니다. 리베로는 리베라라는 자유로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배구에도 그렇고 여러 스포츠에는 모든 스포츠에는 교체 선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리베로만큼은 교체 선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코트를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6인제 포지션들은 보통 이렇게 자리를 서서 하게 돼요. 하지만 로테이션이라는 제도가 있고 중간에 전략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9인제에서의 포지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까 6인제에서는 5개가 있었는데 9인제에서는 6개고 이름도 조금 달라졌어요. 세터, 센터, 레프트, 라이트까지는 똑같은데 리베로가 없어지고 중위 수비수와 후위 수비수가 들어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설명들을 보면서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이어보기를 해볼게요. 자, 시작. 자, 다 되셨죠? 자, 쌤이랑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세터부터 라이트까지는 자, 복습한다 생각하고 줄을 그어보세요. 네, 세터는 아까 코트 내 사령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이 빨라야 되고 토스, 세트를 가장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는 아까 미들 블로커라고 했지만 9인치에서는 미들 블로커라기보다는 센터라는 말을 조금 더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9명 중에서 가장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중앙에서 공격도 굉장히 잘해야 하는 만능 포지션입니다. 레프트는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공격력을 가진 에이스들이 주로 하는 포지션이고 네트 앞에서 볼 처리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라이트는 키가 커서 블로킹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키가 작아도 상관은 없지만 주로 레프트와 마주보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상대팀의 레프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라이트 선수들은 키가 큰 선수들이 조금 유리하기는 합니다. 자, 중위 수비수는 상상을 해보세요. 아까 9명. 중간에 서 있는 선수를 중위 수비수라고 해요. 주로 수비를 많이 하는 선수들인데 민첩하게 움직여서 페인트나 블로킹에서 떨어진 공들을 잘 커버해야 하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위 수비수는 길고 강하게 오는 공격을 수비를 해야 되고 처음에 서브 리시브를 그러니까 서브가 가장 많이 오는 자리 중에 또 하나예요. 그래서 서브 리시브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자, 9인제에서는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요. 9인제에서는 자리를 바꾸는 로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 이름을 가지고 합니다. 세터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어서 레프트, 오른쪽에 있어서 라이트, 그리고 9명 중에 가장 정중앙인 센터를 중심으로 양옆에 있는 선수들을 중위 수비, 그리고 센터 뒤에 있다 해서 백센터, 가장 서브 리시브를 잘해야 됩니다. 백센터 양쪽에 있는 선수들을 후위 수비라고 해요. 이 선수들은 공격수가 때린 공이 가장 많이 오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포지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봤고 배구의 기술 용어에는 각각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네,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막 단어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보니까 서브, 페인트, 스파이크, 블로킹, 리시브 등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8개의 기술 용어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술 용어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들 8가지를 뽑아왔는데 이 기술 용어는 쌤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선수들이 하는 영상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쌤이 여러 배구장을 다니면서 영상들을 많이 찍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먼저 서브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브입니다. 보셨죠? 자, 앞에서는 서브 그리고 간단하게 기술 속공으로 끝났지만 지금 위에 보면은 자, 랠리라고 하는데 서브부터 시작해서 막 한 줄이 넘도록 쭉 기술들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스파이크로 딱 끝납니다. 자, 과연 얼마나 긴 메가 랠리가 이어질지 쌤이 하나씩 짚어주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세요. 서브 리시브하고 세트하고 스파이크 커버하고 리시브 세트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자, 이제 보너스로 몸풀기 영상을 볼 건데 이 몸풀기는 프로, 아마추어, 학교에서 상관없이 모두 배구를 하기 전에 하는 똑같은 몸풀기 루틴이에요. 이거를 잘 보고 학교에서 쌤이 알려줄 때 아, 영상에서 선수들도 이렇게 했었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것은 미팅 동작이라고 하는데 손바닥을 정확하게 공에 맞춰 때리면서 어깨 빠르고 스파이크 서브를 하다가 선수들이 어떤 동작으로 어떻게 공을 때리는지 잘 보세요. 이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빠르고 정확하게 마음으로 쉽게 잡는 자, 이것을 하고 나면 이제 내 파트너와 패스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건 역시 여러분들도 똑같이 배구를 즐기기 전에 몸풀기를 할 때 하는 동작입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로 봐야 하는 부분은 공들만 딱 봤을 때 공중에서 어떻게 나와요? 동실 예쁘게 공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공을 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공을 위에 공들을 동실동실 띄운다라는 느낌으로 함께 패스입니다. 예쁘게 동실. 자, 이제 남자 영상을 봤다면 여자 몸풀기 영상도 한번 봐야겠죠. 자, 이때도 역시 공들이 어떻게 공중에 예쁘게 날아다니는지 그리고 선수들이 어떻게 공을 때리고 받는지 그거를 포인트로 해서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안 들리겠다. 하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박수 즐거워요. 동실 예쁘게 받아요. 이렇게 공을 예쁘게 동실동실 띄우고 이게 지금부터 연습을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공격하는 영상인데 스파이크 그리고 속공을 하는 연습이에요. 한번 잘 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영상에 봤던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기본 동작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점은 댓글로 쌤한테 남겨주시고 자, 우리는 다음 2차 시 때 볼게요. 안녕.